현재 기준이에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2023년도 6월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 은행 적금으로도 투자 없이 세금 다 떼고 실수령으로 진짜 내가 받는 돈으로 연 6%를 받아가는 거죠. 은행에서요. 반갑습니다. 어려운 재테크를 핵심만 쉽게 설명해 드리는 배수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은행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은행에도 꽤 많은 상품들이 존재를 하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금, 적금, 대출이 메인이지만 잘 둘러보면 꽤나 많은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하는 것, 그리고 금리를 더 받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로 꼭 만들어야 되는 통장은 급여 통장입니다. 나 급여 통장 있는데 그냥 회사에서 월급 넣어주는 통장 아닌가요? 예, 그 통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돈을 쉽게 넣고 뺄 수 있는, 우리가 뭐 사회에 나와서 처음으로 만든 통장이든 아니면 대학 다니면서 학교 앞에 있는 은행에서 만든 통장이든 그런 통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급여 통장은 진짜 급여 통장이라고 쓰여 있는 통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 통장이 혜택이 많습니다. 금리 우대도 되고요, 환전 우대도 되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혜택을 갖고 있는 통장이에요. 첫 번째로 금리 우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예적금을 들 때 금리를 좀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받을 때 금리를 또 낮춰서 금리 우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혜택이죠. 그냥 이 혜택이 내가 급여 통장이라는 거를 만드는 것만으로도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통장 자체의 추가 금리가 연 1.3% 붙는 게 있고요. 그리고 월 복리 적금 상품을 가입 가능하게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뭐 금액 제한도 있지만 그래도 월 복리 적금이라면 꽤 괜찮은 상품이죠. 그리고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을 0.3% 우대받을 수 있는 우대 쿠폰을 지급하고요. 제주도 호텔과 렌터카 1일권을 제공하는 혜택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건을 잘 확인해 봐야 하긴 하는데 조금만 조건을 맞추면 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인 거죠. 그래서 지금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이시라면 내가 그냥 입출금 통장이 아닌 은행에 가셔서 저 급여 통장으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꼭 급여 통장을 만들기를 권해드릴게요. 이거는 안 좋은 점이 정말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은행에서 이런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입출금 통장이랑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걸까요? 급여 통장이야말로 가장 따박따박 은행으로 들어오는 그런 루트인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급여 통장을 많이 확보해 두면 그 날이 되면 그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연금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은행도 마찬가지죠. 자기네가 써야 되는 돈이 있고 대출을 나가고 싶은 돈들이 있는데 그게 매달 같은 금액이 들어온다? 물론 뭐 급여라는 금액이 수시 입출금 통장이다 보니까 언제든 돈이 빠져나갈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돈이 들어온다는 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굴리기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입출금 통장과 같은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려야 되는 거고요. 약간의 유의사항이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내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월 1%의 수익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좌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관련한 책자를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꼭 만들어야 되는 통장은 적금 통장이에요. 근데 그냥 적금 통장이 아니라 선납이연이라는 거를 이용한 적금 통장입니다. 이 방법을 쉽게 설명하자면 예금처럼 운영하면서 적금 금리를 받는 방법이에요. 적금 금리가 좀 더 높은 건 알고 계시죠? 지금 은행 사이트 아니면은 뭐 이제 예금보험공사 사이트 들어가셔서 예금 적금 금리를 검색을 해보시면 금리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같은 은행 같은 상품인데 적금 금리랑 예금 금리가 달라요. 어디가 높을까요? 당연히 적금이 더 높습니다. 왜 높을까요? 그러면 적금 이자는 이자를 반만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000만 원 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1,000만 원을 넣으면 예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1,000만 원이 12개월 동안 온전히 그냥 그 은행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개월치의 이자를 주면 됩니다. 그게 5%가 됐든 4%가 됐든 그냥 12개월치의 이자를 주면 되는 거예요. 적금은 어떻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짜리 적금을 1년짜리 가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첫 달 들어간 돈은 12개월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들어간 달,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가입을 했으면 1월에 넣은 돈은 12월까지 12개월이 있는 거고요.
2월에 들어간 돈은 11개월만 있는 거예요. 3월에 들어간 돈은 10개월만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놓고 보면 사각형이 아니라 삼각형이 되는 거거든요. 1200만 원을 예금으로 넣은 사람보다 절반만 돈이 은행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절반만 이자를 받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에 적금 6%짜리 들었어. 그러면은 내가 60만 원을 받는 게 맞잖아요. 근데 60만 원 나오나요? 아니죠. 어려운 계산은 뺄게요. 세금이나 이런 거 다 빼고 내가 6%짜리 들었다 그러면 1000만 원이면 12개월에 1000만 원짜리면 60만 원이나 30만 원이 나옵니다. 그게 적금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거의 대부분, 거의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금 이자보다 적금 이자가 높습니다. 예금 이자가 적금 이자보다 더 높다는 걸 활용한 방법이 이 선납이연이라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받을까요? 자, 선납이연이라는 단어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선납도 할 수 있고 이연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적금을 했을 때 돈이 여유가 있어서 미리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선납입니다. 그리고 돈이 좀 없으면 약간 늦게 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연이에요. 보통 많이 쓰는 방법이 6-1-5라는 방법인데, 자, 계산하기 편하게 내가 600만 원이라는 돈이 지금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쓸 수 있는 돈 딱 6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월 100만 원짜리, 연 120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을 해서 6개월치 선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6개월치가 들어갔죠. 내가 1월 달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1, 2, 3, 4, 5, 6월 달까지의 금액이 다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동안 안 내고 있다가 7개월 차 되는 달에 한 달치를 납부합니다. 이거는 만들어야겠죠. 이 100만 원은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내가 모으고 일해가지고 만들어서 7개월치에 1개월치 한 달치를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납입을 계속 쉬어요. 그리고 12개월 차까지 갔을 때 그럼 내가 5달치를 안 낸 거잖아요. 처음에 6개월치 냈고 1개월치 냈으니까 7개월치가 들어갔어요. 전체가. 그러면 5개월치를 안 낸 건데 그 5개월치를 대출받아서 납부를 합니다. 그러면 조건이 다 완성이 됐죠. 일단 12달치는 다 들어간 거예요. 나는 600만 원밖에 없었는데 1200만 원짜리 적금을 완료를 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예금 이자가 4%고 적금 이자가 6%라고 했을 때 6%에 대한 이자를 받겠죠. 나는 적금을 다 완료를 시켰으니까 12개월치를. 그러면 그 600만 원은 12개월을 있었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600만 원에 대한 6%를 받는 거고요. 나중에 빌렸던 5개월치에 대해선 바로 갚으면 되니까 대출을 만약에 신용대출로 그냥 은행에서 빌렸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얼마 안 나와요. 500만 원 해도 거의 하루나 이틀, 3일 빌리면 몇천 원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로 내고 그 600만 원에 대한 내가 6%를 받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아 보이죠?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꼭 유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고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유의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 꼭 만들어야 되는 통장은 청약통장입니다. 예전에 제가 청약을 처음 할 때는 청약저축, 부금, 예금 뭐 이렇게 해서 다 종류도 다르고 납입하는 방법도 다르고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청약종합저축으로 통일되어 있죠. 통장 자체가 그냥 좋습니다. 이건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일반 입출금 통장이랑은 다르게 현재 기준으로 2%대의 금리를 줍니다. 입출금 통장보다는 당연히 훨씬 나은 거고요. 그래서 그냥 장기로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가입하는 것도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가입을 할 때 부동산 이런 거에 대한 리딩가 별로 없었어서 그때 최소가 2만 원이었거든요. 2만 원으로 몇 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금액을 올려서 좀 하고 있는데 금액 조절도 가능하고 적금식으로 매달 들어가는 거니까 적금이다 생각하고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이자 혜택도 가능하고요. 자, 이런 기능들이 있지만 일단 무엇보다 청약은 집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정책이 계속 바뀌고 시장 상황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황일 수 있어도 좋은 시기가 오면 오래된 통장이 그때는 필요해요. 그때 가입하면 늦습니다.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도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청약을 해지하셨대요. 왜 해지했냐고 물어봤더니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서 해지했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가입 기간하고 누적 금액이 경쟁력인 상품이에요. 5년 후, 10년 후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수가 있나요?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뭐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지금도 시장에는 부동산 비관론자와 낙관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어느 한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만 저는 비관론자 쪽에 좀 더 가까워요. 그렇다 해도 저희 가족들은 청약통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은 주거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함께 해야 할 주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청약통장으로 주거에 관한 여러 가지 선택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20년째 해지하지 않고 잘 불입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 상품들의 유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급여통장은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이게 혜택이 좋다 그랬더니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3개월 이상 일단 급여가 들어와야 되고요. 또 급여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어쨌든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급여통장은 꼭 하나는 만드시고요. 자, 선납이연의 경우는요, 유의할 점이 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귀찮아요. 보통 새마을금고에서 많이들 하는데 되는 은행이 있고 안 되는 은행이 있어요. 그래서 그 되는 은행을 일단 알아봐야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중은행들은 안 되는 곳이 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품을 좀 팔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날짜를 잘 체크하고 해야 돼요. 내가 선납을 했고 이연을 하고 있는 것이 그게 그쪽에서 알려줘서 이때 넣으세요, 이때 몇 개월 더 넣으세요, 마지막에 이거 넣으세요 라고 알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날짜를 꼭 체크해야 되고 그 날짜가 늦어지면 거기에 관련된 또 페널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날짜를 잘 지켜서 챙겨서 진행해 주셔야 되는 그런 유의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개월치를 낼 때 대출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다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 대출 받는 거 사실 권하고 싶진 않아요. 신용정수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진짜로 대출을 받아야 할 때 힘들어질 확률도 있습니다. 물론 뭐 내가 며칠 빌려서 그냥 바로 갚았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괜찮을 수 있죠. 대부분 괜찮을 텐데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을 받은 기록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이 신용점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그런 거 다 알고라도 내가 좀 더 이자를 받아야겠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 거에 너무 재미를 붙이거나 이거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선납이연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제품의 허점을 이용한 방법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있을 때 하는 건 하는 거지만 스스로 투자 능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걸로 세금 다 떼고 6% 받을 수 있으니까 난 이제 이걸로 재테크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청약통장은 가족 인당 하나씩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성인 기준으로요. 2번 청약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녀들 같은 경우는 독립을 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냥 적금이다 생각하시고 좀 많이 만들어 두시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뭐 돈이 필요할 때는 청약 관련된 약관 대출도 가능하고 그리고 해지하는 것도 좀 자유로운 편이니까 최소 금액으로라도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은행에서 꼭 만들어야 될 통장 그리고 적금 이자를 더 높게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